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셨습니까? 자, 지금 요즘 보면요, 너무 좀 생활이 많이 좀 단조로워진 것 같아요. 뭐, 이 가끔 가다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 사람이 뇌가 그렇대요. 어떤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이제 뇌도 조금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 되다 보면 이 뇌도 조금 좀 활동을 조금 둔하게 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저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이 된다 그러죠. 아무래도 어떤 이 뇌 활동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저도 요즘 주말 휴일이나 그럴 때 보면 또 뭐 하는 일이 항상 단조롭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고 뭐 그냥 뭐 장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고 뭐 어떤 게 좋을까 그냥 뉴스나 찾아보고 이게 생활의 전부다 보니까 야 가끔 가다가 뭐 좀 어떤 뭐 다른 뭐 이런 색다른 그런 경험이랄까 뭐 바다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여건은 잘 안 되죠. 뭐 요즘 돌아다니면 좀 그렇죠. 일단 국가에서 하는 건 협조를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서 뭐 이제 뭐 백신 나오고 그러면 차츰 좀 좋아지겠지만요. 빨리 좀 예전의 생활 그런 생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저도 요즘은 조금 뭐랄까 이 일상의 그 뭐 권태로움이랄까 뭐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그렇죠. 안 되는데 하여튼 일부러 뭐라도 조금 좀 다른 일을 할 수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어디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하여튼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 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해외 증시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주식시장이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차별화 현상이 많이 나왔죠. 거기다가 그 차별화 현상에다가 이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일도 한 가지 있었죠. 자, 뭐, 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시가총액 1, 2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뭐,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였었죠. 오히려 뭐 좀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어요.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자,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거. 그런데 지수도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그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에서 지진이란다. 정전 사태가 있어서 한 1시간 정도 라인이 저 정전 사태가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물건이 되나서 그래요. 이게 디램 공장이라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가 그 저 생산 공정으로 들어가면요. 한 다 생산돼서 나오기까지 한 2달 이상 걸립니다. 자, 근데 뭐 그때 저 정전 사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다라는 거는 물론 뭐 이 전기 같은 것들 그쭉 뭐 처음에는 이렇게 공정별로 쭉 있죠. 공정별로 쭉 있는데 뭐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공정에 따라서는 정전 사태에 굉장히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더 소외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금요일 날,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시장에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이 정전이 됐는데,
지난 주말에 마이크론 주가도 올라왔어요. 자,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시장은 D램 시장, 뭐 반도체 시장이 향후에 굉장히 좀 호황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뭐, 거기서 생산 지장 받았으면 이거 물량 수급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D램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11월 고용 증가 폭이 뭐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카고 연은 총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지표는 좀 실망스럽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한마디 했죠.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암울하다. 그래서 우리 전에 초당파가 지원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9천억 달러 정도 부양책을 낸 게 있었죠. 자, 요거를 저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거부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9천억 달러 정도 지금 바로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부양책이 연내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조금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주별로 이 마리화나가 불법이 아닌 주도 있고 불법인 주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미국 하원, 연방 하원에서 일단 통과를 냈어요. 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요거는 글쎄요. 상원이 저 공화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통과가 지금은 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를 한다고. 저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는데 요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서 지금 딱 2석이 남았어요. 근데 공화당 50, 민주당 48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 이겨버리게 되면 그쵸 50대 50이 돼요. 50대 50이 되는데 상원의장은 부통령입니다. 민주당 지금 새로 그 부통령이 되는 그분인데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겨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이 백신이 늦어도 뭐 이달 중순에는 첫 허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었고요. 모더나 쪽에서는 내년에는 5억 회분의 공급을 자신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22쪽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팬데믹 며칠 전에 그랬었죠. 이게 코로나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됐다라는 22 간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자, 요거 관련해서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을 2조 유로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 중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때처럼 극단적인 그런 대중 조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게 트럼프처럼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바이든도 트럼프 때 관세 부과했던 그거 당장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근데 트럼프는 워낙 돌발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예측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죠. 예측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보다 시장에 주는 충격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올해 교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트럼프 때문에 이 세계 교역량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 때는 아무래도 교역량이 증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자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면 교역량이 증가될 테니까 내년도 경제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저 HTS 화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 같은 경우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플러스였죠. 상해가 0.07% 정도 플러스 마감했고요. 홍콩이 0.4% 정도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가 0.8% 정도 상승하면서 3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S&P 500도 0.88%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도 0.7%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좀 좋은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1.3% 정도, 코스닥이 0.68% 정도 올라왔는데 뭐 이 지금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자, 조금 좀 이게 제 생각에는 빠르면 뭐 만기 전후 해갖고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요. 이번 주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만기 영향은 그쵸. 이제 뭐 한 오늘 내일 정도면 만기 영향권 내에 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요때 만기 전후해 갖고는 빠르면 만기 전후해 갖고는 그 요런 그 뭐랄까 극심한 좀 지수 왜곡 현상 요런 것들이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뭐 중소형주 쪽으로도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지금 요거 미국 증시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고. 예, 뭐 좋은 괜찮은 이쁜 모습이었죠. 보시면 자, 뭐 조금 좀 플러스 출발, 살짝 좀 플러스권 출발했는데요, 나스닥이. 자, 장중에 장 초반에 뭐 고점을 또 뚫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게 사상 최고가였는데 그걸 뚫어버리고 또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유지하다가 막판까지 좀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마감된 하루였어요. 자, 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뚫고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누차 좀 말씀드리지만 고점별마다 뭐 이런 거 예상하는 건 조금 무의미한 그런 예상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일단 뭐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괜찮네 이 정도로 해석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일봉에서도 나오죠. 자, 뭐 여기 고점 그냥 한 세 번 정도 고점에서 여기서 저항받았던 그런 자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 우리나라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또 7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한 3,4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7,600억을 또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4,1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외국인들 계속해서 뭐 중간에 이 2조 4천억짜리 매도가 하나가 있긴 있었지만 요거는 그 MSCI 지수 편입 관련해 갖고 편출입 관련해 갖고 그런 수급이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그 한쪽으로만
저 지수 관련주로만 이쪽으로만 좀 좋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 개인이 한 420억 정도를 샀고 외국인이 446억 정도를 샀네요.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618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자, 개인 투자자들 2,200억 정도를 샀고 외국인이 2,3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선물시장에서는 판다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미결제 확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결제 확정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 미결제 확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취해놓고 청산을 하지 않은 그 계약을 미결제 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결제 확정이 줄었다라는 거는 이 진입했던 거를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와 있다가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정리한 차원이지 신규로 장이 안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가 선물옵션 농심만기네요. 자,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1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데 뭐 푼 매수가 178억이 아니라 콜 매도가 178억이니까요. 자, 콜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올라오지만 않으면 돼요. 크게 올라오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포지션이 콜 매도 포지션이니까 뭐 옆으로 기거나 조금 좀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좋은 게 이 콜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178억 정도 외국인들 금요일 날 콜옵션을 순매도를 했고 그 목요일 날도 57억 정도를 순매도했죠.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라면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 옵션 수급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숨고르기나 뭐 조금 좀 만기 영향으로 조금의 뭐 좀 조정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의 수급을 보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뭐 푸쪽은 별다른 그런 수급 동향이 없었으니까 일단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옵션 수급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장 초반에 되게 좀 좋았었죠. 또 뭐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들어올린 모습이었어요. 쭉 들어올렸다가 뭐 조금 장중에 조금 뭐 매물 소화하는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뭐 5장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심하게 밀리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뭐 요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2742포인트 찍으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좋죠. 그냥 예, 그냥 좋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저 22평선하고 지금 제가 요쯤에서 이격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격 조정을 그냥 이런 형태로 22평선하고 이격을 조정한 게 아니라 22평선은 빨간 선인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 22평선하고 이격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좀 나왔는데요. 자, 요번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이격이 좀 커요. 이격이라는 건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벌어지면
또 근접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게 그게 또 주가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이격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가 또 옵션 만기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들은 콜매도 포지션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요런 거 저런 거를 조금 요렇게 종합해 봤을 때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주는 조금 좀 뭐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장에서 신고가 뚫고 가는 그런 시장에서 뭐 어디가 고점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뭐 이거를 이기는 그런 시장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조정이 조금 있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조정은 아닐 겁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고요. 아마 지금 굉장히 극심한 그런 차별화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빠르면 뭐 만기 전후에서 늦어도 12월 뭐 하순 정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겁니다. 뭐 대주주 양도세 10억에 대해서도 그 물량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충분히 뭐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이게 3억으로 했을 때가 3억이었으면 만약에 정말 충격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10억이기 때문에 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세 뭐 그런 물량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쓸 바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늦어도 뭐 12월 하순 정도 뭐 그때부터는 이 중소형주 시장이 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월 달 정도에는 중소형주 쪽에도 불마켓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런 부분 기억해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해외 증시 선물들 요런 거 잘 살펴보시고 장중에 수급들 뭐 요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